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도 새벽 2, 3시쯤에 자주 눈을 뜨게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왜 또 이 시간에 깨지 하며 한참 뒤척이시다가 다시 잠들지 못해 아침까지 지새우신 경험도 있으시겠지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예전엔 잘 주무시던 분들도 어느 순간부터 새벽에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지 못하면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만 간다고 하시더군요.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야 하고 체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꼭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삶의 교훈 채널에서는 그 새벽에 잠이 깼을 때 즉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을 통해 검증한 방법들입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깊은 잠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직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이 채널은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지혜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왜 새벽 2시나 3시에 자주 깨게 될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분명히 일찍 잠들었는데 이상하게 꼭 새벽 2시나 3시쯤 되면 눈이 떠지는 겁니다. 다시 눈을 감고 누워보지만 잠은 도무지 찾아오지 않고 그럴 때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혼잣말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사실 그게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몸속의 여러 기능들이 조금씩 변하죠. 그중 하나가 바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 잠을 오게 하는 신호등 같은 녀석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 멜라토닌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예전처럼 깊은 잠을 오래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잠이 자꾸 끊기고 새벽에 눈이 떠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변화 중 하나이지요. 또 한 가지,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생체시계, 그러니까 몸의 시간 감각도 조금씩 흐트러집니다. 젊었을 땐 밤이 되면 자연스레 졸음이 오고 아침엔 개운하게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 리듬이 어긋나서 밤에도 깨어있고 새벽에도 덜컥 눈이 떠지는 거지요. 게다가 어르신들은 빛이나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작은 소리 하나에도 옆방 불빛 하나에도 잠이 확 달아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첫째, 마음속 근심이 많아질수록 잠은 얕아지고요. 자식 걱정, 손주 걱정, 지나간 예질이 떠오르다 보면 자다가도 눈이 번쩍 떠지는 겁니다. 둘째, 전립선 비대증처럼 밤에 소변을 자주 보러 가야 하는 경우나 목이나 허리 통증, 위산 역류처럼 몸이 불편한 질환들이 잠을 방해할 수도 있고요. 셋째, 낮에 너무 오래 주무시거나 운동량이 부족하면 몸이 피곤하지 않으니 밤잠이 얕아지게 됩니다. 또 저녁에 드신 차나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새벽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고요. 나는 잠이 없어서 커피 마셔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몸은 속일 수 없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잠 못 드는 것 자체에 대한 불안입니다. 또 새벽에 깰까봐 무섭다, 깨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미리 하게 되면 그 걱정이 실제로 잠을 깨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걸 예상불면증이라고도 하는데 참 얄궂지요.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서 새벽 2, 3시에 잠에서 깨게 되는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는 있어도 절대로 포기해야 할 운명은 아닙니다. 조금만 요령을 알면 다시 잠들 수도 있고 더 나아가 건강도 챙길 수 있지요. 그러니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2. 새벽에 깼을 땐 먼저 호흡부터 바꿔보세요. 478 호흡법과 근육이완법.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이고 또 깼네 하면서 시계를 보고 이러다 오늘 또 잠 못 자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부터 앞서실 겁니다. 그럴수록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심장은 두근거리고 머릿속은 복잡해지죠. 이럴 때 조용히 호흡에만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은 478 호흡법이라는 아주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가 있는 호흡 기법입니다. 이건 미국 하버드대 출신의 의사도 권장하는 방법인데요. 특히 불면증이나 불안감이 있는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때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느껴보세요. 둘째, 숨을 들이마신 상태로 7초 동안 유지합니다. 마음속으로 천천히 숫자를 세세요. 셋째, 입으로 아주 천천히 8초 동안 숨을 내쉽니다. 긴 한숨처럼 천천히 후 하고 내쉬는 겁니다. 이걸 한 세트로 해서 4번에서 5번 정도만 반복해보세요. 어르신들 중에는 2세트만 해도 몸이 풀리고 눈꺼풀이 다시 무거워진다고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 호흡법은 단순히 산소를 많이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휴식 모드로 바꿔주는 신호를 주는 거랍니다. 혹시 이 방법이 낯설거나 숨 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근육 이완법도 함께 해보셔도 좋습니다. 발끝부터 머리까지 몸의 여러 부분을 조금 힘을 줬다가 서서히 힘을 빼는 연습인데요. 예를 들면 종아리에 힘을 살짝 준 다음 셋을 세고 천천히 푸는 식입니다. 이걸 다리, 배, 어깨, 얼굴 순으로 차례차례 해보면 놀랍게도 몸과 마음이 함께 가라앉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런 방법은 특히 관절 통증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잠이 자주 깨는 분들께 더 효과적입니다. 몸이 굳어 있으면 잠도 더 방해받기 쉬우니까요. 근육을 하나씩 풀어주면 머리도 그에 따라 천천히 비워지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그렇게 쉬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실제로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76세 어르신 한 분은 매일 새벽 3시에 눈을 떴는데 이 호흡법과 근육이완법을 배우신 후로는 10분 안에 다시 잠드셨다고 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지금은 이제는 그게 내 새벽 친구야 하시며 웃으시더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 몸과 마음을 다시 잠들 준비 상태로 살살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숨을 천천히 깊고 길게, 몸은 가볍게 이완시키며 그저 그렇게 몇 분만 투자하셔도 여러분의 새벽은 훨씬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믿고 한번 시도해보세요. 잠이 안 온다고 일어나서 불 켜고 움직이시기 전에 이 호흡부터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3. 향기와 손길의 힘,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방법. 잠이 깬 새벽, 괜히 뒤척이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점점 불편해지지요. 그럴 때일수록 조용히 마음을 다잡고 나를 다시 편안하게 해줄 무언가를 떠올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방법 중에서도 향기와 가벼운 지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향기, 즉 은은한 아로마 향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난 향에 민감해서 오히려 더 신경 쓰여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사실 그건 너무 강한 향을 쓸 때 이야기고 적당하고 부드러운 자연향은 우리 뇌에 괜찮아, 안심해도 돼라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예를 들어 라벤더 향, 트리플 향, 지 혹은 레몬그라스 향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긴장 완화와 숙면 유도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손수건이나 솜의 향기 한두 방울 떨어뜨려 두시거나 방 안에 은은한 디퓨저를 틀어두는 것만으로도 새벽에 깼을 때 다시 잠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저는 예전에 향기에 별로 관심 없던 68세 어르신 한 분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3시에 깨어나 뒤척이셨는데 따님이 사다 드린 라벤더 오일을 침대 머리맡에 두고 시도해 보시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희한하게 그 향 맡으면 몸이 풀어지는 기분이야 하시며 웃으셨죠. 그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향기만큼이나 좋은 방법이 바로 가벼운 지압과 마사지입니다. 잠이 깼을 때 무작정 일어나기보다 이불 속에서 조용히 발바닥을 손으로 눌러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특히 용천혈, 발바닥 중앙 아래 부분은 전통적으로 긴장을 완화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가운데를 살살 돌리듯 눌러주거나 2서 3분 정도 천천히 압을 주며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보세요. 이때 너무 세게 누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살짝 따뜻해진다 싶은 정도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또한 손목 안쪽의 내관열,
손바닥 옆쪽에 신문혈 같은 부위를 살짝 문지르거나 눌러주는 것도 몸을 이완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마사지는 단지 신체적인 자극만이 아니라 나는 지금 내 몸을 돌보고 있다는 마음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더 큰 효과를 주지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팁 하나. 혹시 손이 차시다면 따뜻한 아로마 오일이나 연고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새벽에 깼을 때 바로 손에 털어 마사지를 시작할 수 있게요. 너무 맵거나 자극적인 향보다는 부드럽고 익숙한 향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새벽에 눈을 떴을 때는 무겁게 일어나 방을 왔다 갔다 하시기보다는 향기와 손길의 힘으로 내 몸을 달래고 조용히 다시 잠의 세계로 들어가 보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은은한 향기 하나가 불안한 새벽을 감싸주고 따뜻한 손길 하나가 마음속 걱정을 누그러뜨려준다는 걸 직접 체험해 보신다면 분명히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4. 새벽에 깼을 때 배고프더라도 음식은 피하고 따뜻한 물 한 모금으로 대신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새벽에 깼는데 도무지 다시 잠이 오지 않고 배가 좀 고픈가? 싶은 마음에 부엌으로 가서 과자 한 조각이나 달달한 우유 한 잔 또는 찬 음료를 꺼내 드셨던 기억 말입니다. 그 순간에는 배도 든든해지고 기분도 나아진 듯하지만 막상 다시 누워보면 속이 더 부룩하거나 위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잠은 더 멀어지고 맙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새벽에 깼을 때 무언가를 먹어야 다시 잘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오히려 숙면을 더 방해하는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과자, 빵, 우유, 라면, 고기류처럼 소화가 오래 걸리거나 당분이 높은 음식은 위장을 자극하고 소화기관을 다시 일하게 만들기 때문에 몸은 쉬지 못하고 뇌는 아직 깨어 있어야 한다고 착각하게 되죠. 또한 나이가 들수록 위장의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 야식 한 번에 속이 쓰리거나 위산 역류를 겪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잠을 잘 자려다 도리어 속이 안 좋아지고 다음 날까지 피곤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새벽에 정말로 목이 마르거나 입이 텁텁하거나 가볍게 무엇인가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야말로 따뜻한 물 한 모금이 제격입니다. 찬물 말고 김이 살짝 오를 정도의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목도 부드럽게 적셔주고 위도 따뜻하게 감싸줘서 몸이 편안하다, 안심해도 된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게다가 따뜻한 물은 약간의 진정 효과도 있어서 몸과 마음이 천천히 다시 휴식 상태로 돌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100ml 정도 한두 모금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또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야 해서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혹시 새벽에 일어나 물을 데우는 게 귀찮으시다면 잠들기 전에 머리맡에 보온병이나 작은 물병에 따뜻한 물을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굳이 불 켜고 부엌까지 가지 않아도 조용히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이불 속으로 돌아갈 수 있지요. 서울에 사는 한 70세 어르신은 예전엔 새벽에 꼭 뭔가를 드셨답니다. 빵이나 두유처럼 소화 잘 되는 걸로만 골라 드셨지만 결국 위가 불편해서 잠은 더 깨고 속도 뒤틀리는 일이 많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들의 조언으로 간식 대신 따뜻한 물만 마시고 다시 누워보셨더니 오히려 훨씬 더 쉽게 잠이 들고 다음날 아침엔 속도 편하고 개운했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새벽에 깨셨을 때 가장 좋은 선택은 무언가를 먹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량의 따뜻한 물로 몸을 다독이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숙면은 물론이고 소화기 건강, 심지어 혈압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5. 잠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환경과 생활 습관. 생각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이라는 게요. 단지 눈만 감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편해야 하고 몸도 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그 잠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자리 환경과 생활 습관에 대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만 오면 어디서든 잔다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방 안의 작은 불빛, 살짝 더운 온도, 혹은 TV에서 흘러나오는 조용한 소리 하나에도 우리의 수면은 쉽게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자극에 훨씬 민감해지기 때문에 잠들기 위한 조건을 잘 다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우선 첫 번째, 방의 조명과 소음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은은한 조명은 좋지만 너무 밝은 스탠드나 깜빡이는 전자기기 불빛은 오히려 잠을 방해합니다. 가능하다면 밤에는 불을 완전히 끄거나 아주 약한 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TV나 라디오를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죠? 사실 그 소리가 아무리 작아도 뇌는 계속 반응하고 있어서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도와 공기의 흐름입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자꾸 깨고 겨울에는 추워서 이불을 걷어차거나 몸이 움츠러들죠. 그래서 실내 온도는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게 섭씨 26도에서 28도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가벼운 통풍이나 공기 순환도 필요하지만 찬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에어컨 바람이나 선풍기 바람이 몸을 정통으로 때리면 잠들었을 때도 무의식적으로 몸이 긴장하게 되어 숙면에 방해가 됩니다. 세 번째는 침구입니다. 너무 푹신한 침대도 너무 딱딱한 침대도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척추와 목을 잘 받쳐주는 나에게 맞는 정도의 탄성을 가진 매트리스와 베개를 고르시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목과 어깨가 자주 결리시는 분들은 베개 높이만 조금 바꿔도 수면의 질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바로 잠드는 시간과 낮의 생활 리듬입니다. 혹시 너무 이른 저녁, 예를 들면 오후 7시나 8시에 잠자리에 드시는 건 아니신가요? 그렇게 되면 새벽 수 3시쯤에는 이미 67시간이 지나 다시 눈이 떠주는 겁니다. 사실 이건 불면증이라기보다 너무 일찍 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깨어남일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밤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에 잠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낮잠은 짧게 30분, 45분 이내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 너무 오래 주무시면 밤에 몸이 피곤하지 않아 깊은 잠을 이루기 어려워지거든요. 하루 중에 가벼운 산책이나 햇볕 쬐기도 꼭 필요합니다. 아침 햇살을 조금만 받아도 우리 몸속의 생체 시계가 조절되어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오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커튼을 치고 어두운 방에만 계시는 것은 수면 리듬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72세의 한 어르신은 매일 새벽 2시 반이면 깨서 잠 못 이루시는 게 고민이셨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잠드는 시간을 10시로 조절하고 낮에는 20분 정도만 눈을 붙이시며 아침엔 베란다에 나가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셨더니 한 달도 안 되어 새벽에 덜 깨어나고 깨어도 다시 잠드는 시간이 훨씬 빨라졌다고 하셨죠. 결국 우리가 새벽에 깨는 것 자체는 어쩌면 피할 수 없는 변화일 수 있지만 어떤 환경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리듬을 유지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깨어남이 두려운 시간이 될지 오히려 평온한 다시 잠드는 시간이 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여러분의 방 안 조명과 온도, 침구 상태, 그리고 나의 수면 시간과 낮 시간의 생활 패턴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큰 변화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새벽을 훨씬 더 따뜻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6. 다시 잠드는 건 포기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실 오늘 드린 말씀들은 그다지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한 진실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새벽에 눈을 떠도 우리는 다시 잘 수 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새벽에 한두 번 깨는 건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늙었으니 이젠 어쩔 수 없다며 체념해버리면 그 순간부터 몸과 마음은 더 이상 회복하려는 노력을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직 포기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함께 나눈 6가지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왜 새벽에 깨어나는지 그 원인을 이해하는 것, 호르몬의 변화, 생체 리듬의 흐트러짐, 그리고 마음의 걱정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해결입니다. 둘째,
478 호흡법과 근육이완법. 몸과 마음을 가볍게 다독이며 다시 잠으로 이끌어주는 작은 연습입니다. 셋째, 은은한 향기와 손끝의 온기. 라벤더 향 한 방울, 발바닥을 천천히 눌러주는 손길 하나가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음식을 피하고 따뜻한 물 한 모금으로 대신하기. 위장을 쉬게 하고 몸을 안정시켜 다시 깊은 잠으로 이끄는 지혜입니다. 다섯째, 수면 환경과 생활 리듬을 정돈하는 것. 조명, 온도, 침구, 그리고 잠드는 시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처럼 연결되어 우리의 잠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여섯째는 바로 이제부터라도 해보겠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혹시 오늘 밤에도 새벽에 잠이 깨어난다면 너무 당황하거나 화내지 마시고 그 시간에 호흡을 한번 조절해보고 손끝으로 가볍게 지압을 해보시고 마음을 가라앉힌 채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그 작은 시도가 어쩌면 큰 변화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지인들, 가족들, 또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삶의 교훈 채널은 혼자만 알고 끝나는 지혜가 아니라 함께 나누며 모두가 더 편안해지는 그런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응원,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밤의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깊은 쉼과 기쁨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이란 단순히 피로를 풀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 기억력, 감정, 심지어 장수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잠의 질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고스란히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지요. 혹시라도 그동안 새벽마다 깨고 뒤척이고 왜 나만 이렇게 되는 걸까 하고 속상해 하셨다면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시간은 여러분이 자신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간단한 실천과 따뜻한 마음가짐으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새벽을 바꾸고 그 새벽이 다시 하루를 밝히는 기쁨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삶의 교훈 채널은 이처럼 삶의 작은 지혜들을 나누며 여러분의 매일이 조금 더 평온하고 건강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의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가 편안한 밤, 건강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